아니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굉장한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캐시우드가 포함시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쇼킹 아니에요. 주가 시간에서가 뭐 16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아크 ETF를 투자하시면서 이 아크 내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왜 빠지는지 실적 내역을 보니까 빠지만 하고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. 내일은 이제 왜 R&D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주주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죠? 자, 제1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. 어제 이제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를 했나요? 예, 했습니다. 예. 오늘 장 끝나고 했습니다. 아, 장 끝나고 발표했어요? 예, 장 끝나고 발표했습니다. 아,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많이 빠진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. 예, 16% 정도 빠지고 있고요. 네. 예, 관련해서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도 있고 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코인베이스 시총이 16.2 빌리언 달러고요. 한때 그 작년 4월에 상장을 했을 때 60 빌리언, 70 빌리언까지 갔던 주식입니다. 지금 주가는 72.99 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. PER은 37.6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상장한 지 1년여 정도 되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발로들하고요. 22년 1Q 실적을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습니다. 본격적인 실적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기업이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코인 거래이기 때문에 코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하고 상관관계가 높고요. 그 상관관계를 보니까 한 70%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최근 1년 비트코인 가격이 45.5%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75.9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올해만 한 70%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. 아크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가 있는데 티커로는 ARKK입니다. ARKK의 주요 보유 종목이기도 합니다. 참고로 ARKK에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하고 로쿠, 줌, 블록, 이그젝트 사이언시스,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코인베이스로 4.9%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올해 아크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률이 상당히 크면서 상당히 그 실적 부진에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요 보유 내역은 언제 기준입니까? 보유 내역은 오늘 기준입니다. 5월 10일 기준입니다. 종가 기준이네요. 예, 5월 10일 종가 기준입니다. 예. 그때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가 작년에 한창 이제 유행할 때 제가 이 코인베이스 뭐 이런 거를 상장되자마자 사는 걸 보고 우리 회의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. 예. 아니 이익에 대한 코인베이스가 이제 그 가상화폐 거래소 역할을 하는 회사 맞죠?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에 대한 향후 전망이 저는 어떻게 거래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왜냐하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그런 시장 변동성의 그 거래에 의해서 매출과 이익이 결정되는 기업인데 아니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그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짧게는 3년, 길게는 10년치 예. 캐시플로우에 대한 그 프로젝션을 만들어 보잖아요, 그죠? 매출 프로젝션하고 이익이 얼마나. 근데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상장했을 때 거의 뭐 그때 70조에서 한 80조? 예. 네, 그 가격에 펀드에 편입을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참 그 돈나무 언니 참 용감한 언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평가를 좀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5%
그대로 들고 있네요. 예, 그대로 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그 반토막 내지는 네. 60, 70% 지금 빠진 상태에서 비중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다면 뭐 주가야 언제든지 뭐 변동성에서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실적 발표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예, 그 상장한 지 1년밖에 안 된 회사기 때문에 그 YOY 실적을 보는 것보다는 분기 실적을 차례로 팔로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네. 밑에 주요 실적 지표하고 실적을 판가름하는 주요 성과 지표를 가져왔고요. 매출부터 보시면은 지금 2021년 1Q부터 해서 2022년 1Q까지 5개 분기 매출을 가져왔고요. 실제로 매출을 보더라도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출의 추정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회사입니다. 지난 21년 1Q 보면 1.8빌리언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고요. 그 다음에 2.2빌리언, 그 다음에 2.2빌리언에서 21년 3Q에는 1.3빌리언으로 확 떨어졌다가요. 2021년 4Q에는 2.5빌리언, 그리고 22년 1Q에는 바로 전분기인데 1.17빌리언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예측하기를 1.48빌리언 달러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실적 추정치를 크게 하회했고요. 그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거래 수수료입니다. 가상화폐, 즉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 우리 주식 거래하듯이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이 그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 사람들이 수수료 내는 것이 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고요. 거래 수수료가 1빌리언 정도 됩니다. 약 한 전체 매출의 한 80% 이상 차지하는 거고요. 그 기타 수익은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오진 않았는데 컨센서스가 1.26빌리언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 거래 수수료 주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가 컨센을 역시 하회했고요. 이 거래 수수료가 잘 되는지 안 되는 앞으로 증가할 건지 증가하지 않을 건지 체크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MTU라고 해서 Monthly Transacting Users, 이 회사가 정의하기를 이 플랫폼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사람은 MTU로 잡히는데요. 지난 그 1분기에 MTU가 920만 명이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주요 성과 지표 밑에 보시면은 21년 1Q부터 22년 1Q까지 분기별로 이 monthly transacting users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거래 그 수수료만큼이나 굉장히 좀 발라털한 부분이 있고요. 참고로 21년 4Q에는 1140만 명이었다가 지금은 2022년 1Q에는 920만 명으로 QOQ로 한 20%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. 이 유저에 보면은 그 리테일하고 인스티튜셔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 부분하고 기관 부분. 최근에 이제 그 가상화폐의 기관 거래가 조금 느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관하고 개인의 거래를 합친 부분이 이것도 보면은 작년 4Q에 비해서 올해 1Q에 상당히 줄어들어서 QOQ로 43%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거래 대금 전체로 보면은 309빌리언 정도 되거든요. 컨센이 335빌리언인데 역시 컨센을 하회를 했고요. 그러면은 전체 거래 대금을 거래 수수료로 나눈 거래 수수료를 거래 대금으로 나눈 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주식 수수료율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비트코인 수수료율이 될 텐데 이거는 뭐 따로 제공하진 않았지만 계산을 역추적을 해보면은요. 거래 수수료를 거래 대금으로 나눈 거래 수수료율은
0.33%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그 코인하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거래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에요. 근데 0.33%도 좀 높은 거더라고요. 0.2%도 있고 0.1%도 있고.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코인의 거래에 있어서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. 또 하나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은 거래 수수료율 자체가 그 2022년 1Q에는 0.46%였습니다. 이게 그 규모 자체가 커지는 상황에서 거래 수수료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1년 전에 비해서 거래 수수료율이 10bp 이상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QOQ로도 좀 10bp 이상 줄었는데 그 요인을 보면은 사실 리테일 쪽에서 상당히 그 거래 수수료율이 좀 높았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우리도 왜 주식 수수료율이 리테일 쪽이 그 기관 쪽보다 높듯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리테일 비중 그러니까 전체 거래 대금 중에서 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2022년 1Q부터 2021년 1Q부터 2022년 1Q 이렇게 분기별로 계산을 해보면은 1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거래 대금에서 리테일 비중이 차지하는 것이 한 36% 정도 됐었는데 그 비중이 24%로 훨씬 줄었습니다.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특히 개인들의 참여가 많아져야만 수수료 수입이 많아질 수 있고 거래가 빈번해질 텐데 이렇게 리테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 기업의 향후 실적에 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물론 여기에서 뭐 또 갑자기 어떤 이벤트로 인해서 크게 그 거래 대금이나 개인의 거래 참여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추정할 수 있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. 영업이익 쪽을 보면은 마이너스 554밀리언으로 적자가 났는데 그런대로 그 매출이 빠지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고 거래가 빠지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 토탈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를 보면은 YOY로 111% 늘었고요. 그리고 QOQ로도 9.2%가 늘었습니다. 그래서 비용 상승이 좀 가파른 상황인데 특히 많이 는 부분이 R&D 쪽에서 QOQ로 보더라도 24% 늘었고요. General and Administrative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쪽에서도 39%가 늘었습니다. 보니까 그 인원 수가 직원 수가 얘네들이 그 오픈을 했는데 지금 4,948명 정도인데 이게 QOQ로 33%가 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직원이 그 어디에 이렇게 많이 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직원 수가 33% 늘면서 인건비 쪽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또 주식 보상 비용이 이 각가지 그 항목에 녹아져 있을 텐데 그걸 전부 합치면 352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주식 보상 비용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직원들한테 스탁 옵션을 나눠주고 직원들이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 회사의 비용으로 되는데요. 그 비용이 352밀리언이라서 QOQ로 34% 늘었고요. 그래서 인건비 증가, 주식 비용, 보상 비용 증가로 인해서 이 영업 비용이 상당히 늘었고요. 근데 영업 비용 그 주식 보상 비용이 일회성이라고 해서 이걸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고요. 순익도 역시 시장에서는 2밀리언 정도 그 흑자를 예상했는데 429밀리언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.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0.2달러 그 흑자를 예상했는데 1.98달러 그러니까 한 약 2달러의 적자를 내서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. 영업 현금 흐름도 지금
보시면은 분기별로 계속 영업 현금 흐름은 그나마 양호한 수준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비정상적 일회성 그리고 인건비 이런 것들의 증가로 인해서 830밀리언 적자를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분기에 되돌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지속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간접적으로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2022년 2분기 가이던스도 주고 또 올해 연간 전체 가이던스도 줬지만 올해 연간 전체의 가이던스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회사가 2분기 가이던스를 준 거는 그냥 막연하게 2분기도 1분기 대비 월간 이용자 수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용자 수가 감소하니까 1분기 대비 거래 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2분기 역시 계속 그 숫자 자체는 가시성이 없으면서 잘 저조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크 ETF를 투자하시면서 이 아크 내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 좀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실제로 투자하는 종목을 그 견인하는 주요 팩터들이 어떤 팩터들인지 잘 아신다면은 투자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저희는 뭐 일도 관심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정리해왔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아니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실제로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굉장한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서 그 캐시우드가 포함시킨 거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직원 수가 33% 늘어나고 아무리 이래 늘어나더라도 적자까지 날 거라고는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 가상화폐 거래소니까 거래소라서 그 안에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벌든 잃든 거래소는 돈을 버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7천억 적자 난 거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좀 쇼킹하네요. 주가 시간에서 아까 뭐 16% 정도 빠지고 네. 있습니다. 왜 빠지는지 실적 내역을 보니까 빠질만하고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발표가 되잖아요. 내일은 이제 쿠팡 발표도 이제 실적 발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현금 창출이 안 되고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계속 높게 유지되면 조달 비용도 또 높아지니까 이중고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양인데 아무튼 참 코인베이스 약간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. 내가 수수료 수입이 거래 수수료 수입이 매출의 대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아까 보셨듯이 매출이 1.2빌리언 정도 되는데 거기서 거래 수수료가 1빌리언이니까요. 거의 한 80% 이상이 거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얘네가 그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플랫폼 기업인데 예. 거래소 기업인데 예.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 거래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플랫폼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국면인 건지 그게 아니라면 단순히 비트코인 거래량만 회복되면 영업 레버리지가 셀 수 있으니까 그걸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이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 IT 투자 관련한 비용이 이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네. 이쪽일 텐데 이쪽의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프레스 릴리스를 읽어보면은 이쪽 투자를 계속 늘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좀 더 많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시키기 위해서는 캐파도 늘려야 되고 서버 증설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준비 작업이 필요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쪽의 비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고요. 거기다가 아까 직원 수 33%의 아주
우수한 직원들을 많이 증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. 33%나 뽑으면서 그 부분도 역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인건비 부분하고 IT 및 R&D 투자 비용 자체가 얘네 톤으로 동시에 보면은 줄어들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지금 코인의 거래 량이나 또는 거래 대금 그리고 코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좀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은 요 구조 자체가 좀 그 턴어라운드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 실적 발표에서 저기 코인베이스 자체가 저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자기 매매 이런 포지션은 자기 있나요? 매매 포지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따로 뭐 그 자기 매매 포지션이 있었다면은 개인이나 로스로 그 그렇죠. 부분이 잡혔을 텐데 그거는 크진 않고 그냥 중개만 하는 그 포지션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거 예. 아니겠습니까? 왜 R&D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주주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그죠? R&D를 통해서 더 많은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 시장 가격에 딸려 있는 거지. 뭐 R&D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되네요. 좀 보니까요.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